매일 밤 잠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1시간, 2시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시나요? 아니면 간신히 잠들었다가도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 다시는 잠들지 못하시나요? 혹시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도 견디기 힘드신가요? 제 진료실에는 매일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옵니다. 70대 서울 할머니는 15년째 수면제를 복용 중이고 80대 인천 할아버지는 악몽에 시달려 잠드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65세 대구 할머니는 밤에 4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느라 제대로 된 숙면을 못 취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모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방법은 제 50년 의사 경력에서 만난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자연의 재료로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의 장영실 할머니 77세는 이 방법으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6시간을 내리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이대연 할아버지 83세는 3시간씩 끊어 자던 것이 6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대전의 박영희 할머니 70세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개운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단순한 소금과 꿀의 조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비율과 섭취 방법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만 소금꿀물 수면법의 정확한 비밀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7일 숙면 프로그램은 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방법만 따라 하셔도 잠들기 어려움, 잦은 각성, 얕은 수면과 같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노년층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공개하는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천국처럼 변하는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5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노년기 수면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다양한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서울에서 오신 72세 이영호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2, 3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약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박미숙님은 수면제를 10년 넘게 복용하셨는데 이제는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지요. 처음엔 반 알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하나를 먹어도 깊은 잠을 못 자요. 더 이상 약을 늘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의 김영수님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잠을 두려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잠들면 항상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꾸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요. 다시는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고 깊은 잠의 단계가 줄어들며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밤에 2, 3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면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기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소금꿀물 수면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양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시도해 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은 50년간의 의료 경험과 최신 연구,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이 소금 꿀물 수면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방법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현대의학 지식이 만난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의사들이 음식이 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식품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소금 꿀물이 잠에 좋을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에 들어있는 자연 당분이 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 꿀을 먹으면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뇌로 더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 먹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둘째,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런 성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셋째, 꿀과 소금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시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깊이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부산에서 오신 장영실 할머니는 15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약 없이도 6시간을 푹 잡니다. 서울의 최지영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밤 악몽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소금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꿈도 거의 기억 안 날 만큼 깊이 잠들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원의 이대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뇌졸중 후 잠을 못 이루셨는데 소금 꿀물 덕분에 3시간씩 끊어 자던 것이 6시간 내리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니 10분 중 7분 정도는 확실히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이 점점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 달간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셔봤어요. 놀랍게도 밤에 두세 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 제 환자분들에게도 권하기 시작했고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소금 꿀물을 만들고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어떤 꿀과 소금을 써야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 좋은 소금 꿀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꿀과 소금의 정확한 양은 잠의 질을 확 좋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계속 보시면 단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금 꿀물 수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어떻게 만들고 드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가능하면 생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 꿀이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꿀이 좋습니다. 저는 아카시아 꿀을 주로 사용하지만 야생화 꿀이나 밤꿀도 좋습니다. 색이 진하고 향이 풍부한 꿀일수록 영양소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은 일반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쓰세요. 천일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등 여러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염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죽염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약 200ml에 천연 꿀 1티스푼 약 5g과 천연 소금 아주 약 8분의 1티스푼 0.5g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물은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에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이 소금 꿀물을 언제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어들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실 수도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김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소금 양을 줄이니 3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내도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대전의 박영희 할머니는 따뜻한 물 대신 차가운 물에 타서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답니다. 따뜻한 물에 타니 확실히 달라요. 이제는 매일 밤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과 꿀을 함께 타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런 경우 먼저 꿀 한 티스푼을 그냥 드시고 그 다음 소금을 아주 조금 녹인 따뜻한 물을 마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정미숙님은 이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꿀은 달콤하게 먼저 먹고 소금물은 따로 마셔요. 이렇게 한 지 2달 됐는데 수면제 없이도 잘 자고 있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환자분은 당뇨가 있어서 꿀 대신 계피가루를 약간 넣어 드셨는데도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생강즙을 몇 방울 추가하거나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에 꿀과 소금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생강꿀차에 소금을 약간 넣어 마시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오랜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매일 드셔보세요. 울산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처음 3일은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소금꿀물을 어떻게 만들고 드셔야 하는지 아셨죠? 하지만 소금꿀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소금꿀물과 함께 실천하면 수면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릴 침실 온도 조절법과 빛 관리법은 소금꿀물과 함께할 때 수면의 질을 놀랍게 향상시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50년 경력의 수면 전문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소금꿀물과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꿀물을 마셔도 주변 환경이 숙면에 방해가 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수면 환경 조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위한 가장 좋은 온도는 18에서 20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조절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좋지만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천의 강병철 할아버지는 선풍기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니 훨씬 잘 자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대구의 이미자 할머니는 잠들기 전 TV 뉴스 보는 습관을 끊고 라디오로 바꾸니 잠이 훨씬 빨리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은 두꺼운 것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시계나 전자제품의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환자분은 시계 불빛만 가렸는데도 훨씬 깊이 잘 수 있었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셋째, 소음 관리입니다. 완전한 침묵이 어렵다면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잠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선풍기를 작게 틀어놓으니 외부 소음이 덜 들리고 잠도 잘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베개보다는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베개가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이불도 숙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전의 박순애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같은 베개를 썼는데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바꾸니 목 통증도 줄고 잠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취침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직전에 무거운 음식이나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세요. 특히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서울의 정민호 할아버지는 40년간 잠들기 전 소주 한 잔 마셨는데 그걸 끊고 소금 꿀물로 바꾸니 확실히 아침에 개운함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 김명자 할머니는 50년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니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이나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의 박정웅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공원 산책을 시작한 후 밤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 개선법 중에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실 온도를 조절하거나 취침 전 TV를 끄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혈압, 당뇨, 기억력까지 개선된 사례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방법을 한 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전후 변화를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걱정 마세요. 다음에 알려드릴 초간단 실천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을 3개월 실천한 후 정기 검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였어요. 아마도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정희 할머니는 현재 6개월째 소금 꿀물을 드시고 계신데 처음보다 훨씬 적은 양의 혈압약으로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김용호 할아버지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내 이름도 가끔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소금 꿀물과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한 지 2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일기도 쓰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김용호 할아버지의 아내분도 예전에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는데 요즘은 대화가 훨씬 잘 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소금 꿀물 수면법으로 깊이 자게 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은 통증 인지를 줄이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천의 정수동 할아버지는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잠도 못 자고 기분도 계속 가라앉았어요.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요즘은 다시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정수동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광주의 김순자 할머니는 소화 문제가 심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위산이 올라와 괴로웠어요. 소금 꿀물을 마시고 침대 머리 쪽을 약간 높이고 왼쪽으로 누워 자니 역류가 크게 줄었어요. 밤에 잘 자니 낮에도 식욕이 좋아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현재 체중도 3kg 늘어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대전의 이강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3-4번씩 가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저녁에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니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아침까지 깊이 자는 날도 있어요. 실제로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의 여러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영미 할머니는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많았어요. 소금 꿀물과 함께 취침 전 10분간 심호흡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 불안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영미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이 놀러와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수면의 질 개선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물론 소금꿀물 수면법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다른 건강 문제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잠은 좋은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금꿀물 수면법과 환경 개선법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개할 7일 숙면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환자분들의 수면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단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꿀물 수면법 대본 -6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꿀물 수면법을 실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배운 것은 복잡한 방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7일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날 소금꿀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한 티스푼, 천연 소금 아주 작은 꼬집음을 넣어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을 계속하면서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TV와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셋째 날 앞의 습관을 계속하면서 침실 온도를 10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넷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합니다. 다섯째 날 지금까지의 습관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낮에 20-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정상화됩니다. 일곱째 날 모든 습관을 종합하여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기록해 봅니다. 7일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7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계속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3개월, 6개월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환자분 81세은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는데 3주차부터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76세은 7일 프로그램을 3번 반복하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꿀물 수면법이 모든 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가벼운 수면 문제부터 만성적인 불면증까지 많은 경우에 이 자연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를 하고 새로운 연구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수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소금꿀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확실히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꿀물 수면법을 시작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시면서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험담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숙면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